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능 특강 5번째 단원 시간과 공간 3점짜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이요.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선이 관찰자 B에 대해 플러스 X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광속에 가까운 속력이래요. 자, 그러면 우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광원이 있고요. 광원 있고 여기가 Q고요. 자, 이쪽이 P예요. 여기에 관측자 A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밖에 관측자 B가 있어요. 자, A 관성계에서 광원과 이거 광원이요. 광원과 거울 P, Q, 여기 아래도 R이 있군요. R, P, Q, R이요. 이거는 정지에 있고 A 입장에서는 다 정지에 있는 거예요. 빛은 광원에서 PQR을 향해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답니다. 표는 A와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각각 PQR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그럼 A 입장에서 본 거, B의 입장에서 본 거, 광원에서 P로 간 거는 T1, 얘는 T3. 광원에서 Q로 간 거는 여기 T1, 얘는 기억. 광원에서 R로 간 거, 얘는 T2, 얘는 T3. 자, 그럼 A 입장에서 보세요. P와 Q로 간 게 동시에 같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A 입장에서 같은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A 관성계에서가 B 관성계에서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A 관성계에서는 요 길이에요. B 관성계에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작아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A 관성계가 B 관성계에서보다 커야지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하고 이렇게 쓰면 광피라고 하면 헷갈리겠군요.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B 입장에서예요. B 입장에서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여기 지금 누가 더 길게 보이느냐 했거든요. A, P 사이.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요.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와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는 동일해요. 시간이 같으니까. 빛이 도달한 시간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쵸? 근데 B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왜요? 얘가 우선이 오른쪽으로 하니까 빛이 나가는 출발하는 순간 P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Q도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는 멀어질 거고 얘는 가까워질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A 기억 보시면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A 관성계에서가 B 관성계에서보다 커야 되죠. 왜? 이건 작아지니까. 여기 거리가 작아지니까.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는. 됐죠? 그 다음에 T1과 T2를 비교해 봅시다. T1과 T2. T2는 광원에서 R까지예요. A가 봤을 때는 T2인데 T2. 자, 그러면은
T1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B 입장에서 보세요. B 입장에서 광원과 P까지의 거리와 광원과 Q까지의 거리에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같아요. 광원과 P까지, 그 다음에 광원과 Q까지, 광원과 R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같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광원에서 원래 P가 여기 있었고, Q가 여기 있었는데, R은 여기 있었고요. 밖에서 보는 거예요. B가 보는 거예요. 우선은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P는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쵸? R은요, 이동하겠죠. 그럼 빛은 이렇게 가야 되죠. 빛이 광원은 이렇게 가는 거고. 됐습니까? R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간 시간과 이쪽으로 간 시간이 R 입장에서는 동일하대요. R 입장에서는. 됐어요? R 입장에서 이거 짧아진 게 동일하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이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게 크겠죠. 근데 이거는 길이가 짧아진 시간이 T3인데 요것도 T3가 걸렸다는 얘기는 요 길이만큼 얘도 이 길이가 요 길이와 같은 걸로 인식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실제적으로는 길이는 요 놈이 더 크다는 거죠. 대각선을 움직였는데 요거 짧아진 거랑 같으니까. 자, 그러면 B가 봤을 때는 요 길이랑 같다고 보여지는데 원래 길이는요. 실제 길이는 그러면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지 동시에 도달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짧은 길인데 B가 봤을 때 짧은 길이고 대각선 길인데 여기와 여기의 시간이 같다라고 관측을 한 거는 길이가 같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짧은데 시간이 동일해요? 그러면은 얘는요, 원래 길이는 더 길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 길이가 더 길어야지만 요 대각선 길이와 수축이 돼서 같은 길이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죠? 즉 광원에서 P까지의 길이가 광원에서 R까지의 길이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근데 광원에서 P까지의 길이에 대한 시간은 T1이었죠. T1. 광원에서 R까지는 뭐예요? T2. 이렇게 되죠, 그럼. 그쵸? 그러면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기억 더하기 T3는 2배 T1보다 크냐? 기억 더하기 T3. 그거는 B의 측정 시간이죠. 기억 더하기 T3. 그쵸? 기억은 뭐예요? 광원에서 Q까지. 그 다음에 광원에서 R까지. 그쵸? 광원에서 Q까지, 광원에서 R까지예요. 광원에서 Q까지. 이게 지금 기억이었고요. B에서 측정한 거예요. 기억이었고요. 광원에서 R까지. 이게 지금 T3란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T1과 T2는 뭐예요? T1, 이건 A에서 측정한 거죠? 광원에서 P까지 또는 광원에서 Q까지. 광원에서 P까지 이게 T1이에요. 이게 2배라는 얘기는요. P에서 광원까지 왕복한 거죠. 그쵸? 자, 그럼 광원에서 Q까지는요. B가 봤을 때 광원에서 Q까지 요거죠. 뭐예요? T3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그 다음에 광원에서 R까지가 T3예요. T3인데 이게 광원에서 P까지 가는 거랑 동일하대요. 여기랑 B가 왔을 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가 처음에 빛이 갈 때 P는 앞으로 가죠. 그 다음에 P에서 반사돼서 갈 때는 뭐예요? 광원이 뒤로 가죠. 자, 그러면 이거는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를 지금 문제에서는 2배라고 했거든요. 이거 왕복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왕복 시간인데 요거는 누가 측정한 거예요? B. 요거는 A죠. 그럼 A는 고유 시간이죠. 이거는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 따라서 시간 팽창이 일어나야 되죠. 시간 팽창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됐죠? 그러면은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네, 종이 좀 바꿀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선이 관찰자 B에 대해 플러스 X 방향으로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자, 우주선이 가는데 A가 안에 있고요. 얘가 0.8c의 속력으로 간대요. Y, X축. B는 밖에 있고요. 여기에 P가 있고요. 광원 있고 Q가 있어요. 광원에서 P까지,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 요거는 L이래요. 그 다음에 광원에서 이게 R이군요. 이거 R이에요. 여기 Q까지의 거리 요것도 L이래요. 자, 그러면 B 관성계에서 정지한 광원으로부터 거울 P, Q, R은 각각 L만큼 떨어져서 정지해 있고 얘 입장에서요. 빛은 광원으로부터 PQR을 향해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X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답니다. 그러면 A가 봤을 때 얘입니다. A 관성계에서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보다 R에서 먼저 반사된다 했거든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보다 R에서. 왜요? R이 이쪽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면은 맞았고요. 니은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R 사이의 거리보다 커야 되죠. 그쵸? 왜요? 얘가 가면은 Q는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 길이가 되죠? 됐죠? 거리보다 크다? 니은 맞았고요. 디귿. 빛이 광원과 R 사이를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C분의 2L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빛이 광원과 R 사이를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시간이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죠. 이거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길이 수축이 일어나면은 요 L보다 걸린 시간은 크다고 했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시간 팽창이 일어나야 되죠. 그럼 시간 팽창이 일어나니까 원래 시간은 변화가 없을 때는 왕복 운동하는 시간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 팽창이 일어나니까 이거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은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얘가 뭐냐면 B예요. 그 다음에 X, Y, PQ가 있는데 이게 X, 이게 P. 중심거리에 이게 Y. 자, 요게 Q.
여기가 중심 O. 길이는 L1. 요거 L1. 요거 L2. L2. 자, 등속도 운동하고 A 관성계에서 광원 X와 검출기 P는 점 O로부터 L1이라는 거리,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광원 Y와 검출기 Q는 O로부터 L2라고 하는 거리에 정지해 있답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A 입장에서. x, y에서 pq를 향해 각각 플러스 x 플러스 y 이쪽 이렇게 플러스 y 방향으로 빛을 방출하고 b 관성계에서 x, y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b 관성계에서 x, y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아, pq에 동시에 잠깐만요. 동시에 방출된 빛이 P와 Q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B 관성계에서. 자, 그럼 A 관성계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Y에서 방출된 빛이 X에서 방출된 빛보다 O를 먼저 지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문제 설명하다가 전화가 와가지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B에서 봤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 관성계에서 X와 Y에서 동시에 방출됐대요, 빛이. 그런데 P와 Q에 동시에 도달한대요. 근데 B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가니까 B 입장에서는 P가 왼쪽으로 올 거고 Q도 왼쪽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X에서 P까지 이렇게 갔다는 얘기고 Y에서 Q까지는 대각선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이게 A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길이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B는요, 동시에 도달하니까 길이가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요건 대각선이고 이건 길이가 짧아졌는데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원래 X에서 P까지의 길이가 Y에서 Q까지의 길이보다 원래 길이가 길었다는 거죠. 얘는 줄어들었으니까. 그쵸? X에서 P까지의 길이가 원래 길이가 Y에서 Q까지 원래의 길이보다 길었다는 얘기예요. 즉 이게 뭐냐면 L1이 L2보다 컸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요 놈이 동시에 B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길이가 같은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니까 얘가 요만큼 갈 동안 얘도 딱 중간만큼 가서 가운데에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좌표. 두 개가 만나는 지점. 두 개의 길이가 L1과 L2의 길이가 같았다면 중간에서 이쪽에서 쏜 빛과 이쪽에서 쏜 빛이 중간에서 딱 만나겠죠. 그쵸? 근데 B 만나가지고 PQ와 동시에 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B 입장에서는 움직이는데 PQ에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길이가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니까 두 개가 만나는 교차점, 여기에서 길이는 또 같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쪽으로 간 길이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간 길이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 거고. 그래야지만 동시에 도달하잖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Y에서 기억봅시다. 보기. Y에서 방출된 빛이 X에서 방출된 빛보다 O를 먼저 지나냐? A 관성계에서요. 자, 그럼 B 관성계에서 이거는 동시에 지난다 그랬죠. 그럼 한 지점에 동시에 발생한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도 한 지점에는 동시에 발생하죠. 근데 먼저 지난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은 여기 찾았죠. 디귿.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하느냐, A 관성계에서요. Q보다 P에 먼저 도달하느냐. 빛은 원래 A 관성계에서는요, 요게 가만히 있죠. 그럼 원래 요게 길이가 요게 더 길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럼 P보다 Q에 먼저 도달해야 되죠. 그쵸? L1이 더 기니까. L1이 더 기니까 P보다 Q에 먼저 도달해야 돼요. A 입장에서는. 그럼 거꾸로 됐으니까 틀렸네요. 그러면 니은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관찰자 A, B가 탄 우선이 관찰자 C에 대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A가 탄 우선의 속력은 V, 운동 방향 플러스 X. 아, 이건 주어졌군요. A는 오른쪽으로 간대요. V의 속력으로. B가 탄 우선의 운동 방향은 Y축과 나란한 방향인데 어느 쪽인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기가 P 쭉 가서 여기가 광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Q. 우선은요, B가 탄 우선은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바깥에 있고요. C 관성계에서 광원 검출기 PQ는 정지해 있고, 광원 검출기 PQ 정지해 있고, 빛은 광원으로부터 PQ를 향해 플러스 Y 플러스 X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이래요. 동시에 방출. Q는 A와 B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거래요. 자, A 관성계와 B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까지 A가 얼마예요? T1. T1. 다음에 광원에서 Q까지가 T1이래요. A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B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T1. 이게 B는 T1이고요. 얘는 기억이래요. 자, A가 누구예요? 얘예요. 그러면 얘는요. 얘가 오른쪽으로 하니까 P는 이렇게 갈 거고, Q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동일하대요. 시간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걸린 시간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애초에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더 길었다는 얘기죠. 그쵸?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보다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더 길었다는 얘기예요. 짧아졌는데 시간이 같아야 되니까. 길이가 원래는 길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C 관성계에서 봅시다. C 관성계에서 보기 봅시다. C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해야 되죠. 길이가 짧으니까. 기억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C의 관성계에서, 그 다음에 B 보세요. B는 광원에서 P까지 가는 시간이 T1이래요. T1. 그럼 이거는요. A가 V로 갔을 때 짧아졌을 때 T1이죠. 그쵸? 그럼 B 관성계에서는요.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 Y로 움직였다면은 P는 이렇게 내려와서 거리가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움직일 때 광원에서 P까지 거리는 빛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인 것처럼 길이가 생겼을 때 T1이 걸렸단 말이에요. 원래 수직 거리보다 길어졌을 때 T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B가 이렇게 가면은 P에서 광원까지
이 거리는 짧아지니까 이 길이하고 안 맞죠. 그럼 시간이 t1이 나올 수가 없죠. 즉 B가 측정했을 때도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가 A가 측정한 이 대각선처럼 길어졌을 때 시간이 같은 t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길이보다 길어지게 측정이 돼야 되니까 B는요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P가 뒤쪽으로 후퇴해가지고 길이가 길어져서 대각선 길이처럼 길어질 거 아니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니은 C 관성계에서 봤을 때 B는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았고요. 니은 맞았고요. 디귿 보세요. T1이 기역보다 크냐? 기역이거든요. 얘는 이렇게 움직이면 Q는 이렇게 가죠. 이쪽으로 가죠. 그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T1보다 어떻게 해요? T1보다 길이가 길어지죠. 그러면은 요놈이 T1이 기역보다 큰 게 아니라 기역이 T1보다 커야 되죠.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여기 다시 보시면 광원에서 Q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A는 T1이었어요. 즉 길이가 요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짧아진 길이란 말이에요. B는요. 광원에서 Q까지는 길이가 길어졌죠? 그래서 시간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됐죠? 자, 그러면 디귿은 틀렸으니까 기역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종이 좀 바꾸고요. 5번 보시면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선이 관찰자 B에 대해 X축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PQ는 정지해 있고 자, 우주선이 있고요.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광원 있고 P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Q가 있어요. 요 길이는 동일하대요. 누구 입장에서? A 입장에서. A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P, Q는 정지 있고 광원에서 PQ를 향해 플러스 X,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 빛은 PQ에서 반사하여 광원에 도달하고 광원과 P 사이의 거리와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L로 같답니다. 그 다음에 표는 B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각각 PQ에 도달할 때까지와 P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으래요. 자, 이건 B 입장에서 측정한 거예요. 광원에서 P까지 가는데 측정 시간이 0.4 T0. 광원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0.5 T0. P에서 광원까지 가는데 기억.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찾으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A 입장에서는요. 거리가 같죠. 거리가 같으면 시간이 같아야 되죠. 그쵸? 왕복 시간이 동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봅시다. 만약에 우주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고 표현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그걸 또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였다고 칩시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Q는 왼쪽으로 갈 거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됐다가 반사돼서 Q가 같이 오른쪽으로 가죠? 붙어 있으니까
Q가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광원은 이쪽으로 올 거고. 그쵸? 즉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 방향에서는 수축이 안 일어나요. 길이 수축이.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광원에서 Q까지 간 시간이 0.5t0라면 Q에서 광원까지 다시 가는 시간도 0.5t0가 돼야 돼요. 맞죠? 자, 그런데 A 입장에서는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A 입장에서는 길이가 같으니까 이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에 부딪혀서 다시 광원에 도달한 시간과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부딪혀서 다시 광원에 도달한 시간은 동일해야 돼요. 거리가 같으니까. 그쵸? 한 지점에서의 두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한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나요. 한 지점에서. 그 얘기는 B에서 봤을 때도 동시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빛이. A가 봤을 때 동시에 PQ를 향해서 나갔던 빛이 다시 광원에 도달하는 게 동시에 도달했다면 B에서 봤을 때도 광원에서 PQ를 향해서 나간 빛이 다시 광원에 도달하는 거는 동시에 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Q에는 총 이동 시간이 얼마예요? T0예요. 그럼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광원도, P도 전체 이동 시간이 T0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광원에서 P까지 간 게 0.4T0면은 P에서 광원까지 간 거는 전체가 T0가 돼야 되니까 0.6T0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광원에서 P까지 가는 시간과 P에서 광원까지 가는 시간이 같지가 않고 요놈이 짧아요. 그 얘기는 빛이 광원에서 출발해서 P까지 가는데 거리가 짧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주선은 어느 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보기 기억 보세요.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맞았고요. 니은, 기억은 0.6T0예요.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디귿, T0는 C분의 2L보다 작냐? T0.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그쵸?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 뭐예요? 요거죠, 요거 T0. 됐어요? 자, 그럼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원래 길이는 2L, 왕복은 2L이죠? 그럼 C분의 원래 2L이 생겨야 되는데, 이건 B에서 본 시간이 T0란 얘기예요. B에서 본 거는요, 어떻게 해요? 길이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커야 되죠. T0는. 됐어요? 그럼 디귿은 틀렸네요.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6번 보시면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우주정거장 P와 Q 검출기로 있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A가 있고요. 얘가 0.8c의 속력으로 가고 있대요. 요게 P, 우주정거장 P, 요게 우주정거장 Q. 검출기를 여기다 넣을게요. 요게 검출기. 거리가 8광년으로 동일하대요. 광년. 누가 봤을 때요? B가 봤을 때.
자, B 관성계에서 P, Q와 검출기는 정지해 있고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와 Q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팔광년으로 같으며 A가 P를 지나는 순간, A가 P, 여기를 지나는 순간 P와 Q의 광원에서 동시에 검출기를 향해 빛을 방출한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으래요. 자, 그럼 P의 기억 보세요. P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B의 관성계에서가 A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틀렸죠? 같아요. 니은 A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을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우주선을 지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년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원래는요. 0.8c로 가죠. 그러면 0.8 광년 0.8c요. 이거 분의 거리가 얼마죠? 거리가 16이죠. 16 광년이니까 빛의 속력 곱하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이 광년 할게요. 광년. 그러면 C는 요거 빛의 속력이니까 없어지고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20 나와요. 그쵸? 근데 A 관성계에서는요. 요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20년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A 관성계에서 빛은 디귿이요. A 관성계에서 빛은 P의 광원에서보다 Q의 광원에서 먼저 방출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A 관성계에서. 그러면 보세요. B 입장에서는요. 거리가 같으니까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해야 되죠. 동시. 그러면 A의 입장에서도 여기 동시에 오기 위해서는요. 검출기가 이렇게 가고 양쪽에서 동시에 빛이 방출됐는데 얘가 이렇게 가면 검출기는 왼쪽으로 가잖아요. 왼쪽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나온 빛과 이쪽에서 온 빛이 동시에 A 입장에서도 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길이는 길어졌는데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놈이 먼저 빛을 방출했다는 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사고 실험의 일부인데 관찰자 A, B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C에 대해 플러스 X방향으로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력 VA, VB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C의 관성계에서 광원 XY에서 검출기 PQ를 향해 각각 마이너스 X방향으로 빛이 방출된답니다. 그랬을 때 가를 보시면 B 관성계에서 봤을 때 P와 X 사이의 거리는 Q와 Y 사이의 거리보다 크답니다. B 관성계에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나번 C 관성계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X와 Y에서 방출된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한대요. 그 다음에, 다를 보시면 C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아, 여기에 힌트가 하나 있네요. 7번 보시면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답니다. 즉 시간 팽창이 일어난 게 느리게 가야 되죠. B가 느리게 가야 돼요. 그럼 시간 팽창에 대해서 느리게 가기 위해서는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죠. 즉 VB가 VA보다 빨라요. 그럼 빠르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B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돼요. C 입장에서는. 그러면 C 입장에서 P와 XY 거리가 PQ와 Y보다 커야 되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그쵸?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C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빛은 X에서보다 Y에서 먼저 방출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이거예요. PX의 거리가 QY의 거리보다 커요. 그럼 C 관성계에서 봤을 때 X에서보다 Y에서 먼저 방출된다고 했죠. 왜요? 나에서 보면은 동시에 도달한대요. 근데 길이가 긴데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X에서가 Y에서보다 먼저 방출돼야 되죠. 디귿은 틀렸네요.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 C가 탄 우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력 VB, VC로 각각 플러스 X,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한답니다. A 관성계에서 정지한 기준선 PQRS 사이의 거리는 L로 모두 같고, 자, 8번 보시면 PQRS는 전부 같대요. 자,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요놈이 이게 전부 L이에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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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Q, R, S. 그 다음에 요놈이 가는데 이게 C예요. 사람 있고 얘가 C. 여기 사람 있고 얘가 B고요. 밖에 A가 있어요. B가 탄 우선의 앞이 B, 얘가 B예요. 얘가 C고 앞이 P를 지나는 순간 C가 탄 우선 앞이 S.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S를 지난 후 B가 탄 우선의 앞과 뒤가 각각 B가 탄 우선의 앞과 뒤가 각각 S와 R를 동시에 지나는 순간 C가 탄 우선의 앞과 뒤가 각각 Q와 R을 동시에 지난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의 관성계에서 A가 왔을 때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자, 누가 더 빨리 움직였죠? A가 왔을 때 이건 3칸 가고 2칸 갔으니까 B가 VC보다 빠르지요? 그쵸? 그러면 얘가 시간은 느리게 가야 되죠?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우선의 고유 길이는 B가 탄 우선이 C가 탄 우선보다 크다. 자,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리가 같죠? 그쵸?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리가 요놈과 같다는 얘기는 원래 길이가 길다는 얘기죠. 그럼 B가 탄 우선이 C가 탄 우선보다 크다. 맞았고요. 디귿 B의 관성계에서 R이 B가 탄 우선의 뒤를 지나고 R이 B가 탄 우선의 뒤를 지나고 난 후 S가 B가 탄 우선의 앞을 지난다. B 관성계에서 얘가 왔을 때 요거를 B가 탄 우선이 R이 B가 탄 우선의 뒤를 지날 때 난 후에 B가 탄 우선의 앞을 S가 B가 탄 우선의 앞을 지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 길이는 L보다 크잖아요. 고유 길이는. 그쵸? 그럼 이게 지나면 원래 길이는 기니까는 이미 지났을 거 아니에요. 앞을. 이해가세요? 원래 길이는 기니까 요게 뒤를 지나는 순간 앞은 이미 S를 넘어섰을 거란 말이에요. B 입장에서는. 원래 길이가 기니까. 그러면 D가 틀렸고요. 그러면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가와 나는 두 가지 핵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X, Y는 원자의 길입니다. 그림은 원자의 그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기억 니은은 X, Y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래요. 기억 니은은 X, Y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라. 아,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이걸 찾아야겠네요. 자, 9번입니다. 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더하기 H1, 3 그 다음에 요게 Y가 됐어요. 따라서 X, Y가 뭔지를 모르니까 직접적으로는 못 구하겠네요. 17.6 메가 엘렉트론 볼트라고 했고요. 나는요. X 더하기 리튬 3, 6자리가 만나서 Y가 2개 더하기 22.4 메가 엘렉트론 볼트래요.
그런데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에 관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x, 기억 니은이 xy 뭔지는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A, 양성자수 A, 질량수 B, 양성자수 C, 질량수 D라고 할게요. A, B, C, D, C, D. 저는 이제 방정식 세워야죠. 가번을 봅시다. 가는 A 더하기 1하면 C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B 더하기 3은 D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자, 나에서는요. A 더하기 3은 2개의 C. 요거 되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6은 2배 D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요거 변변 빼볼게요. 빼면은 2는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C예요. C는 2가 나와요. 그럼 A는 얼마예요? A는 1이네요. C가 2, A는 1. 그쵸? 그럼 A는 1이에요. 그래프에서 A는 1이 기억이지요? 그러면 이거 1이란 얘기네요. 됐어요? C가 2예요. 양성자수 2. 그게 니은이죠? 그럼 이거는 2, 이게 4, 이게 얼마예요? 중성자수 2 하니까 이게 4 나와야 되죠. 이거 2네요. 2. 미안합니다. 1이 아니라 2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2, 4. 그럼 맞죠? 5 되고, 합하면 2 되고, 맞죠? 자, 그럼 A는 1, 요거 2, 그 다음에 요거 2, 4.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기억 봅시다. 가는 핵융합 반응이냐? 질량수 커졌죠? 핵융합 맞았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X냐? 동그라미 니은이 뭐죠? 2, 동그라미 니은이 2 중성자수이니까 4짜리죠? 이거 누구예요? Y네요. 틀렸습니다. 이거 질량 결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죠. 기억만 맞았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이제 보고요. 10번 보시면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XYZ는 원자 핵이고 질량수는 XY가 서로 같답니다. 질량수가 같다. 표는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에 따른 질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낸 것인데 이거 또 어떻게 구해야 되죠? 또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에 가를 보시면 X, Y 만나서 헬륨 24,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중성자 12.1 메가 엘렉트론 볼트. 나는 오 2개, 그 다음에 Y 중성자 3.27 메가 엘렉트론 볼트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모르니까 구해야 되겠네요. 이거 A 양성자만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C라고 할게요. C. 그럼 이거는 B가 되죠. 자, 그럼 가에서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1 더하기 하면은 뭐 나오죠? 3 나오죠? 나에서는요. C 2배의 C는 B가 되네요.
잠깐만요.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정식에 더 하나가 안 나오죠.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야겠네요. 만약에 이게 C가 1이면 B는 2예요. 그러면 A는 뭐가 되죠? 1 돼요. 가능하죠? 그쵸? 다음에 만약에 C가 2라면 B는 얼마예요? B는 0. 그러면 A는 3이란 얘기예요. B가 0. 그럼 안 맞죠? C가 2면은 양성자수인데 이건 양성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해당이 안 되네요. 그쵸? 그럼 이것만 해당이 되겠네요. 이것만. B가 0이 아니라 B가 4죠? 미안합니다. B가 4. B가 4면 A가 마이너스 1 나오죠? 해당 안 돼요. 어차피 해당 안 되네요. 해당 안 돼요. 그럼 요것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요게 1. 요거 B가 2. B가 2. C가 1. B가 2. 자, 이렇게 돼요. 그쵸? 근데 거기 그래프에 양성자수 1 일 때 중성자수가 1, 0, 1, 2가 있고,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여기 보면은 두 개가 합하면 3이죠? 3 맞았죠? 그럼 이거 다 하면은 6 나와야 되죠? 그쵸? 6 나와야 돼요. 질량수 6. 그러면 요거는 두 개가 합해서 6 나와야 돼요. 그럼 요거는요. 2하고 0 하니까 뭐예요? 2 나와야 되죠? 그럼 1, 1이죠? 그쵸? 근데 여기는 양성자수가 2, 중성자수가 표에서 양성자수 2에 중성자수가 1인 게 있고 2인 게 있어요. 그럼 양성자수 2면은 2, 중성자수가 1이면 3, 요거란 얘기고 양성자수 2, 중성자수가 2면은 4, 요거란 얘기죠. 만약에 y가 이거라면 4라면 즉 2와 4라면 이거 합하면 5가 되죠. 그럼 반전 2.5씩 되죠. 틀렸죠? 질량수가. 그럼 이거란 얘기죠. 요거 이게 y란 얘기예요. y고 3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4가 되니까 이게 2씩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y가 3이에요. 요거 3. 그럼 이거 6이어야 되니까 요거 3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럼 가는 핵융합 반응이냐? 합해져서 헬륨이 됐으니까 맞았죠? 니은 중성자수는 H2 헬륨 2, 4와 중성자수는 그러면 요거는 2개고 X는 뭐예요? X 1, 3 중성자수 2개 같지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 이건 뭐지? 이건 뭐죠? 질량으로 예. 자 그러면은 가번 봅시다. 가번 X 1, 3이에요. 1, 3은 뭐죠? X 1, 3은 중성자수가 2개짜리니까 M3네요. 네, M3 가번요. M3 그 다음에 더하기 Y가 뭐예요? 2, 3 중성자수 1짜리니까는 M4예요. 그쵸? M4 그 다음에 요거는요. 헬륨은 요거에서 헬륨이 2, 4예요. 2, 4 2사니까는 M5죠. M5 더하기 11 중성자수 0자니까 M1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중성자 M 중성자 이거를 빼줬을 때의 질량 결손 에너지가 12.2L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나는요 Z12에요. 1에다가 질량수가 2니까는 중성자수 1짜리 따라서 M2지요. 그쵸? M2가 2개 여기에서 요거를 빼준 거가
질량결손이에요. 그럼 y는 2, 3이에요. y는 2, 3이니까는 m4. m4 그 다음에 중성자 더하기 m 중성자. 요거를 빼준 게 요 질량결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놈이 더 크죠? 요렇게 되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요건 없어지고요. 중성자는 없어지고 M3 나오고 요거 넘어가면은 M4, 그러니까 2배 M4 되겠네요. 네. M3 더하기 2배의 M4. 요거는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근데 넘어갔으니까 없애고요. M1 넘어가면 M1 더하기 2배의 M2 더하기 M5. 이게 되죠. 그럼 디귿 맞았네요. 그럼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XYZ는 원자핵이고 표는 질량수와 양성자 수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11번이요. 가번 보시면 X, Y 만나서 XX군요. 가가 X, X 만나서 Y 2배 중성자 11.3 메가 엘렉트론 볼트예요. X가 질량수는 모르고 양성자 하나래요. 하나. Y는 질량수 4짜리래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죠? 요거 2, 4, 6 나오죠? 그럼 여기 3이란 얘기죠? 3. 따라서 기억은 3. Y는 얼마예요? 그럼 이거 2 나오죠? 그쵸? 그럼 요거 2. 니은은 2. 그쵸? 나번에서 X 1, 3이죠? 더하기 Z 만나서 Y 2, 4짜리예요. 더하기 H 1, 2 만나서 14.3 메가 엘렉트론 볼트래요. 자, 이거 더하면 3이죠? 1이죠? 그럼 요거 2가 되겠네요. 6이죠? 3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3이죠. 그쵸? 그럼 디귿은 뭐예요? 질량수? Z의 질량수 3. 그럼 기억니은 다 더하면 8. 네, 기억은 맞았고요. 중성자 수는 X가 Z보다 1만큼 작다? 중성자 수는 X가 2, Z는 1. 1만큼 크다.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질량결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았죠?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이요. 다음 가나는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 A, B, NCT라고 하는 거와 양성자 단층 촬영 팩트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는 암 환자에 주입한 붕소가 무엇을 포획하여 리튬과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암세포를 제거한답니다. 거기 보세요. 아래쪽 그림 가를 보시면 붕소가 리튬과 헬륨이 나오니까 리튬과 헬륨 양성자 합하면 5가 나와야 되죠. 근데 붕소 5예요. 따라서 기억은 양성자 수 0. 질량수는요. 리튬과 헬륨 합하면은 11이 돼야 되죠. 근데 붕소는 10. 따라서 기억은 질량수 1. 뭐예요? 중성자죠. 그러면은 보기 기억. 이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양성자 틀렸습니다. 중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 설명 보세요. 양전자 단층 촬영은 인체에 투입한 방사성 의약품에서 방출된 양전자가 전자와 결합하여 수멸한 쌍수멸 과정을 통해 방출되는 감마선을 이용해 영상을 재구성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때입니다. 양전자와 전자의 소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엇에 의해 질량결손이죠. 에너지가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니은은 질량결손이고,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중성자 수는 붕소 50에서 중성자 수 얼마예요? 5죠. 리튬 37 중성자 수 4지요. 보다 2만큼 큽니까? 1만큼 크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질량결손은 니은으로 적절하다? 맞았죠? 그러면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 3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